네, 이제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죠. 네, 이베스트 나오시군요.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바로 직전입니다. 네, 예상가가 나왔나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30포인트 가까이 좀 크게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이에요. 예, 좀 미국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 8포인트 정도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일단 비교적 한 1% 이상 좀 크게 하락한 수치로 지금 예상가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출발은 좀 좋지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그 호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LG화학이 마이너스 1.7%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2% 정도, 또 삼성전자가 1.5% 정도 하락세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2%, 또 카카오도 2.9%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오르는 기업은 DB손해보험이나 이제 KT 같은 뭐 그 굉장히 방어주죠. 방어주들이 일단 강보합 정도 기록을 좀 해주고 있고, 오뚜기가 한 0.3% 정도 반등을 했고요. 은행하고 이런 이제 금융업종 보험주들은 그래도 좀 선전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장에. 다만 이제 주요 반도체나 뭐 제조업체들은 일단 출발이 다 안 좋고, 특히 오늘 뭐 어제 좀 급등했던 LG전자도 마이너스 2%로 다시 좀 대밀렸고요.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미국에서 자동차가 가장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마이너스 1%, 기아도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좀 미리 좀 빠져서 그런지 미국 기업보다는 조금 하락폭은 좀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코스피는 일단 금융하고 일부 방어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27포인트 정도 1.15% 좀 하락을 해 있고, 상승 종목이 87개, 하락이 한 712개로 뭐 많은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더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10억 그걸로 되면서 저 예. 매물도 좀 받겠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거 확정될 때까지 또 안 파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1.57% 코스닥이 비교적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한 205개, 하락은 한 1140개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이제 거의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아직 호가는 뭐 그러니까 시초권 안 나왔는데 지금 예상가는 16% 급등 출발 왜요? 할 걸로 보이고, 암젠의 1.6조 원 기술 수출 공시가 방금 떴어요. 아, 방금 떴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뉴스죠. 이게 오랜만에 네. 또 기술 수출 그러네요. 뉴스가 있어서 이게 좀 바이오엔 좀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레고캠 바이오가 한 16% 정도 예상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레고캠, 네. 레고캠. 아, 이게 익숙한 거 보니까 분명히 한번 내 들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보내줬어? 보내주시죠. 아니 뭐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는 친구고요. 언제 한번 그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이 한번 오셔서 레고캠 바이오 유명하죠. 네, 유명해요. 되게. 예. 레고캠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 레고캠 결국 했군요. 네. 기술 이 수출. 회사가 이제 기술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체 뭐 의약품 관련된, 거기 이제 1.6조 원이나 되는 큰 규모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 일단 출발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오늘 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덜 빠진 기업이 뭐 PI 첨단 소재,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은 좀 그래도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한 1% 이상 빠지고 있고, 오늘 오스코텍이라든가 삼천당 제약, 뭐 헬릭스미스 같은 다른 또 제약 바이오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에서 한 5% 가까이 좀 급락을 하고 있고, LNF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8%, 또 오스테인 플란트도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프리카 TV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한 2에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오늘 좀 오전장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으면 레고캠 바이오 효과 있으면 바이오가 또 같이 오를 텐데, 그것만 올리죠. 예, 레고캠 바이오 혼자만 지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뭐 세금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양시장 모두 다 오늘은 좀 비교적 크게
하락 출발을 했고요. 오늘 일단 수급상은 개인들은 한 246억 정도 코스피 좀 팔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은 아직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쪽은 280억 정도 아직까지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이 코스피 200억, 코스닥 200억 정도, 그래서 각각 한 200억씩 매도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고, 어제부터 기관 투자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는데 오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오전에 들어왔는데, 아마 이제 보통 연말 배당 앞두고 항상 기관들이 네, 연초에 나오죠. 예,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연말 다음 연초에 주 다시 나올 거예요. 예, 아마 배당락 이후로는 좀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뭐 금융투자가 한 477억 정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주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사고 있고, 외국인은 또 반대로 전기전자 위주로 또 파는 그런 좀 모습이 오늘 오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뭐 거의 전 업종이 좀 하락인데,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통신업종만 지금 플러스권 기록을 좀 하고 있고, 코로나19 일부 치료제 기업들 좀 강세 보이고요. 나머지 업종은 다 지금 하락입니다. 그래도 덜 빠지는 게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은행 업종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빠지는 좀 섹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 좀 마이크론 충격이 있다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 오늘 좀 좋진 않고, 갤럭시 부품주 관련주, 또 2차 전지 소재, 예, 그리고 반도체 재료주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게임주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업종들도 오늘 뭐 소재 뭐 장비해서 거의 다 좀 밀리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엔터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건설주라든가 뭐 반도체 대표주도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뭐 오르는 업종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방어주만 말 그대로 그냥 방어만 하고 있고, 거의 전 섹터가 일단 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게 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 10억? 예, 10억 대주주가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뒤늦게 좀 물량이 나와요. 미리미리 좀 해지 이거. 네.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이게? 23일 날 결정해 주면 어떻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이제 대주주가 안 되니까.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하고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 3일 월화까지. 예. 그 안에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그거 이제 피하려면 낮춰놔야죠. 한 종목당 10억 이하로 낮춰야. 근데 그것도 이제 머리 아픈 게 10억 이하로 낮췄는데 29일 날 또 올라가 버리면 10억 넘기면 또 대주주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많이 팔려고 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좀 보고 다시 올까요? 네네. 네, 많이 빠지네. 오늘 이제 대신증권의 김종윤, 이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내년도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 좀 발표가 됐고요. 지난 21일 날 이제 거기 핵심 뭐냐면 위기 극복과 이제 경제 제도학인데, 4대 정책 방향이 일단 제시가 됐고, 거기서 이제 거시경제 안정관리, 뭐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으로 좀 활력을 제고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체질 개선하겠다, 이런 좀 내용이 담겨 있고, 근데 기존에 대부분 이제 있었던 내용들이 좀 대부분인데, 다만 수출 활성화 정책하고 신성장 4.0 전략이 이번에 새롭게 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쪽으로 내년에 좀 드라이브 좀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가 좀 명시가 됐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해외 건설, 그다음에 K 콘텐츠, 뭐 바이오 디지털, 원전 뭐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건다는 그런 정책이 이번에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정책 방향에서 이제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이 이번에 새롭게 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가장 주목하실 거는 이제 초격차 기술 확보예요. 그래서 결국 기술력으로 요새 탈세계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뭐 중국과도 계속 경쟁도 해야 되고 신시장도 계속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격차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전략 산업하고, 네. 또 컨텐츠, 방위 산업, 원전 같은 첨단 산업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이번에 좀 발표됐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정책들은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짜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어차피 지금 민간 소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수혜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계속 우리가 이 정부 정책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서근희 연구원님이 이제 최근에 사실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좋긴 좋은데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진짜 수혜주는 헬스케어 같다. 이런 내용이 좀 보고서고요. 일단 중국이 지금 그 중증 환자 급증이 좀 우려되고 아까도 보니까 mRNA 백신 그 모더나나 이런 데서 받는 거 거부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체적으로 좀 백신을 개발해서 좀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봉쇄 정책으로 감염 확산 속도가 어쨌든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언젠가는 뭐 당연히 리오프닝 쪽으로 가니까 완화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늘어나면 감기약, 일반 의약품,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약회사가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최근에 안 그래도 중국에서도 미용 성형 의료기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셌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 보면 사완지약이란 기업도 있고 뭐 통책의료, 엔젤 어라인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한 달 동안 한 10% 이상씩은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속도보다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 회복 속도가 좀 가파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임플란트나 미용기기가 좀 계속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선형과 관련해서도 10월부터 실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임플란트는 12월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이미 작년 4분기 전체 수출 금액을 좀 넘었다고 하니까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VBP라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VBP? 예, 그 정부에서 이제 대량으로 임플란트 구매해서 이제 싸게 공급하는 네네네.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직은 우려감은 있긴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워낙 많은 또 물량들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 매출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단가락은 좀 상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미용 의료기기가 좀 수혜주 아니냐 중국 리오프닝. 오스템 어떻게 됐어요? 뭐 경영권 문쟁 뭐 어제 이제 그 공시가 나왔고 실제 이제 주가는 어때요? 5%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해서 과연 이게 옛날에 한진칼처럼 한진칼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그렇게 또 장악할 수 있을지. 아,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만 생각하면 하여튼 좀 안 좋아. 왜냐면 횡령. 뭘 연출했죠? 작년 첫날 올해 올해. 첫날. 올해 올해 첫날 맞아요. 딱 그 뉴스가 떠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올해 좀 안 좋은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네. 시작부터 시작- 첫날 딱 이 시간에 딱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횡령액이 너무 컸죠. 그리고 너무 컸죠. 얼마였지? 한 천몇백억. 천몇백억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굉장히 큰 금액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동진세미캠하고 NC소프트가 NC소프트를 샀잖아요. 두 개를 또 사가지고 이렇게 매매한 것까지 나와가지고 맞아요. 진짜 좀 충격적이었죠. 네. 어떻게 그 사건 해결은 어떻게 다 됐나 모르겠네. 뭐 지금 지금 재판 잡- 지금 잡- 재판하고 재판 있을 진행 거예요. 중이겠죠? 예, 네. 구속돼서 아마 재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2022년 시작을 오스템 횡령으로 시작했죠. 네. 그래서 뭐 거래 정지도 한참 되고 뭐 그랬었죠. 자, 하여튼 오스템 지금은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아마 주가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뭐 일정이라든지 뭐 좀 아니 뭐 챙겨볼 게-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리포트?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NH투자증권의 그 이재강 연구원님이 그 청검이 이제 양산이 되나 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미사일이거든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인데 천검. 이름이. 천검. 예. 어. 하늘의 검이란 뜻이래요. 이게. 천궁 말고 천검. 검. 예. 요게 이제 헬기에 달려 있는 그 미사일입니다. 헬기에서 이제 발사하는 건데 네. 요게 그동안 7년 동안 개발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개발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양산은 내년부터고요.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누구? 한국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이거를 했고 이 체계 통합 담당한 회사가 하나방산 하나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 그 탐색기 풍산이 탄두를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쳐진 거죠 회사들. 전체적으로 한화방산이 하고 예, 통합을. 부품들은 이제 LIG랑 LIG랑 풍산. 풍산하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양산인데 이번에 이제 12월 12일 날 전투용에 적합하다 판정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6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금액은
그래서 여기에 사거리가 한 8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8km? 예, 8km 사거리가. 헬기에 쏘는 거니까. 헬기에서 헬기에서 쏜다고요? 헬기에 쏘는데 뭐 아, 800km 가겠어요. 공대지. 헬기에서 이제 전차 예. 탱크 이제 공격. 전차 뚜껑 따는 거. 그러니까 아주 뭐 멀 필요는 없는 거죠. 아, 사실. 네네네. 정확성이 중요한데 사실 네. 정확성. 유도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뭐 데이터 링크 같은 거 다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통신망으로. 아, 통신망이 또 예. 다네. 실시간 이번에- 하나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몇 안 되거나 거의 유일한 네. 우주 항공, 지상, 해상. 해상도 방산 이번에 없어요. 가져갔죠. 대우조선해요. 대우조선 가져갔어. 대우조선의 구축함 이런 거 많아. 예. 육해공을 아웃. 대우조선행이 군함 비중이 제일 높으네요. 3사 중에. 근데 저기 이제 항공은 없다 보니까 예전에 네. 한번 뭐 한국 항공우주 뭐 아, 인수를 한 해만 했었군요. 그런 이슈도 있긴 있었죠 사실. 없어요? 항공이? 항공은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항공우주밖에 없잖아요. 그 거기 이제 그 전투기 만드는 데는 그걸 뭐 여러 회사 허용을 못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네네네. 그래서 요게 아마 3,400억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해외 수출 가능성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걸 그 청검이 주 제작사인 하나방산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 12월 15일 날 뭐 사우디나 이집트,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관계자 앞에서 실사격 시범도 좀 보였다고 하니까 천검을. 예.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양산돼서 수주가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기는 되게 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아주 뭐 잘 만들죠. 예. 예. 자,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가. 그 총 같은 건 벨기에가 잘 만들거든요. 벨기에가. 총이요? 소총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 화기. 이런 것들은 또 벨기에가 잘 만듭니다. 아, 벨기에가. 예, 벨기에 그 브라우닝 권총 같은 거 있잖아요. 벨기에 초콜릿만 잘 만드는 게 아니구나. 초콜릿 고디바. 네, 고디바. 고디바. 그 이제 초콜릿도 벨기에고. 벨기에 하면 나는 그 당구공이 항상 생각이 나요. 당구. 당구공? 네,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당구장에 가면은 네. 국산공 벨기공이 있어. 벨기공. 벨기공이요? 벨기에산 당구공이 있어. 아, 그게 잘 맞아요? 그거 단골만 주지. 아, 그 아줌마가. 이런 걸? 전혀 몰라. 아, 벨기에 공이. 벨기공 몰라? 저는 몰라요. 그걸 몰라? 당구 안 치는구나. 아니, 저 200이에요. 입에 마녀 물이더만. 아, 이 3%에 200이면 잘 치는 거 아닌가요? 3%에 또 당구 대회 한번 또 열어야 되겠네. 형님 몇 치시는데요? 나 짬백인데? 아유, 100이면 길도 못 볼 당구지. 아, 100으로 어디서 당구 친단 말씀하세요? 500한 대배워가지고 길은 진짜 잘 봐. 아이고야. 우리 혹시 염기사님 치십니까? 저는 80 정도 쳤던 80? 것 같아요, 예전에. 에이, 그냥 뭐 당구장 구경 몇 번 뭐 가셨구나. 그냥 몇 번 예. 그냥 간 거죠. 예. 요즘에 은퇴하신 그 우리 형님들이 네. 거기를 많이 가더만. 당구장을? 당구. 아, 그래요? 왜냐면 당구장에 월회비 월정제가 있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월정제 월 10만 원인가 내면은 하루에 2시간씩 지나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 그리고 당구가 운동이 되거든. 계속 그렇죠.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분해도 써야 돼요. 진짜. 거기다가 예. 진짜 10,000원씩 내가지고 짜장면? 그 짬뽕 시키고 짬뽕 시키고 군만두 시키고 소주 한 병 딱 먹을 수가 딱 있는 가장 저렴한. 따뜻하잖아 또 당구장이. 아, 그렇죠. 쿨피스도 한 잔씩 주고. 쿨피스. 음료수는 거의 무제한입니다. 네. 당뇨 조심해야 돼요. 거의 다 뭐 콜라, 쿨피스 뭐 이거 워낙 많이 주니까. 와. 자, 하여튼 당구 3%배 당구 대회. 300이야 맞세이 금지. 네. 아이고, 하여튼 그 벨기에 관련된 최재형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가 지금 또 2화까지 올라갔지 벨기에. 2호까지 올라갔고 이제 3, 재밌더라. 4회가 곧 올라갑니다. 네. 재밌더라고. 한번 또 보시면 재밌을 것 거기 같네요. 지역 갈등이 심한 나라더만. 우리나라도 훨씬 심하대요. 훨씬 심하더라고. 네, 남북 간에 남북 간의 갈등이 거의 두 나라 느낌이라고. 거기 북쪽이 부자인가? 북쪽이니까 네덜란드 쪽에 붙어 있는 거고 남쪽이 남쪽이 이제 프랑스 프랑스 쪽인데 북쪽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탈리아도 왜 북쪽이 부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야, 빨리 우리 그냥 독립하자. 쟤네 처음에 사람들이 저기 스페인에서 유태인 추방할 때 대부분 글로 간 거야. 플랑드르 지방 하고 네. 네덜란드 쪽에. 왜냐면 거기가 다 뻘이야 뻘. 사람 저지대, 사는 동네가 저지대. 아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개간해가지고 이제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나와가지고 보석 세공사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 벨기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벨기공을 만든 거지. 벨기고. 다 아시잖아 벨기공. 유명해? 응. 알겠어. 아 그걸 몰라? 벨기공은 몰랐어요. 네. 벨기에 또 맥주가 유명하잖아. 벨기에 스텔라. 스텔라 아토아. 그렇죠, 그렇죠. 네. 벨기에 맥주의 특징은 뭐냐면 독일은 맥주 순수령이 있잖아요. 네. 물, 메가, 또 호, 뭐 이건 외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맥주 맛이 그래서 독일은 단순해요. 딱 세 개만 넣으니까. 벨기에는 다 쳐넣어라. 그 왜 그런 줄 먹을 알아요? 수 있는 건 다 벨기에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수도사들이 만든 거야 원래 벨기에 맥주는. 어떻게 하세요? 아유 고영경 교수하고 그거 했잖아. 수도원에서 만든 거예요 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수도사들이 영양 보충 좀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맛이 유명한 세계 벨기에 최대 맥주 회사 어디입니까? 세계 최대? 네. 최대로 갈래요? 네. 생산량 기준? 네. 그 가장 큰 회사 어디예요? 가장 큰 회사는 이제 그 버드와이저를 갖고 있는 네. 에나우즈부시. 그걸 샀지. 응? 벨기에 회사가. 벨기에 어디 가요? 에이브 인베브. 인베부? 네, 우리 오비 맥주도 그거 걸걸? 네. 회사 이름이 인베부예요. 네. 어디 임신데요? 인베브 인베브. 아 네, 인베부. 그 남미 브라질 것도 사고 아노이조 부시도 사고. 아 AB라는 게 아노이조 부시의 약자야. AB 네. ABCP. 자, 하여튼 그 관련된 컨텐츠들 재밌는 거 올라오는 거 여러분도 또 한 번씩 취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사님 당구가 80이라고? 네. 그냥 저야 이제 꼽사리 껴서 친 거죠. 그냥 옛날에 친구들 칠 때. 어디 좀 사람이 그래도 이사가 됐는데 스케일이 있지 100 단위로 가야지 뭐 80. 아니 저는 못 쳤어요. 80 취미도 별로 뭐예요? 없었고. 100, 200, 300 80. 이렇게 하지. 120 막 이런 거 짜증나잖아. 안 늘더라고요 아무래도. 당구가 저한테 배우시는. 그래도 이제 그 당구 치다가 네. 결국은 그때 이제 아마 그때 또 한참 90년대였나? 그때 포켓볼이 또 유행해서 저는 주로 포켓볼을 좀 많이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건- 포켓볼. 네. 포켓볼은 이제 여성분들과 그러면 함께. 우린 취미 안 맞아. 전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쳐보니까. 형님 뭐지 쿠션? 그렇지. 3구. 3구로 갑니다. 3구. 100이 응. 100인데 3구 친다고요? 아니 나 길은 500이니까. 이게 스트로크가 안 좋아서 그렇지 길은 500이야. 이런 분들 특징이 보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당구를 그리거든요. 쫙 해갖고 샥샥샥 피해갖고 쫙 이런 이제 입만 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내 주종목이 남이라고 싹 뺏기는 거 있잖아. 얇게 얇게 치는 거. 하여튼 뭐 나중에 요 당구 한번 생중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연말에 한번 할까? 네, 그래서 당구 한 16명은 되겠죠, 그죠? 16강 해갖고 월드컵처럼. 여의도에 당구장 있어. 여기 다 전체 네. 임대해가지고 정프로배. 정말. 네. 큐로 공을 뚫듯이 빡. 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네. 네, 우리 영희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